영상을 좀 찍어놓을게요. 다시 제곱근의 A는 뭐다? 기호를 읽는 거고 A의 n제곱근은 뭐다? 방정식을 푸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처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듭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몇 번 똑같은 수를 몇 번 곱했느냐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A의 n제곱이다 라고 한다면은 A를 n번 곱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지수가 양의 정수인 지수법칙은 이거 어디서 많이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지수 처음 나올 때 지수법칙 할 때 배웠죠? 어제? 지수법칙. 미시 같은 수를 곱해줬을 때는 지수끼리 어떻게 해준다? 더해주면 된다. 미시 같은 수에다가 A의 n제곱에다가 가로치고 n제곱 해주면 얘네들은 지수끼리 곱해주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이 A 곱하기 B에 n제곱 해주면은 n제곱이 각각 나누어서 곱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나눗셈을 할 때 미시 같은 지수들을 나눗셈을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계산했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계산했는데 얘는 이걸 한 번에 계산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모든 수의 파악제곱은 뭐죠?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어떻게 계산해주면 된다? A분의 1로 계산해주면 된다. 생각해주면은 이걸 굳이 나누어서 해줄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두 가지를 배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바꿔서 계산해주면은 저렇게 나누어서 계산하지 않아도 되죠. 자, 그래서 보기 있는 거는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자, 밑에 참고를 한번 볼까요? 지수를 배운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도 하고 컴퓨터도 하니까 뭐 단위에 대한 거는 다 알고 계시죠?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그 다음에 더 있어요, 그죠? 헤비, 엑스, 제비, 요비,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쓸 일은 아직 없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기가, 테라까지는 뭐 핸드폰이랑 컴퓨터 용량 때문이라도 알고 있죠. 그렇죠? 나중에는 뭐 더 이상 나오는 것들도 나오겠지? 조금만? 한 10년 뒤에는 일단 테라바이트 말고도 헤비바이트? 여기까지 나올 수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적도어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지. 밀리마이크로 나눈 피코펜토아토, 데시벨도 마찬가지예요. 10의 마이너스 1제곱 또 알고 계시면은 이건 과학 시간에 나올 거니까 알고 계시면 단위 같은 경우는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을 한번 볼게요. 거듭제곱근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물어본 거 있죠? 제곱근 A랑 A의 n제곱근의 차이. 모모의 n제곱근은 뭐 풀어준다고요? 방정식 푸는 거예요.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다.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뿔마가 붙게 되는 거죠. 근데 다 뿔마가 붙는 건 아니에요. 다 뿔마가 붙지 않는 이유는 좀 이따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프를 그려서 얘기할 거예요. 자, 보기 1번 한번 볼까요? 다음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구하래요. 실수인 것. 일반적으로 그냥 실수라는 말이 없다면 3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지? 3개죠. 4차 방정식은 4개예요. 그죠? 무조건 차수에 따라서 근의 개수도 늘어나는데 실근이냐 아니면 허근이냐로 나눠지겠죠? 그 중에서 실근을 구해봐라 하는 겁니다.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한다면은 방정식 푸는 거라고 했죠? 어떤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몇 번 곱해요? 3번 똑같은 걸 곱해서 뭐가 나온다? 8이 나온다. 이거 방정식 풀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정식 풀어주면은 이렇게 인수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x는 2또는 이렇게 확수가 나올 텐데 그중에서 실수인 거는 x는 2밖에 없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16의 4제곱근이다.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어떤 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수를 4번 곱했다. x의 4제곱이 16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해주면은 실은 몇 개 나오겠습니까? 2개 나오겠죠. 그렇죠? 2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2 실근 2개, 혹은 2개 이렇게 나오겠죠? 실근은 2개 나옵니다.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더 조금 더
나오겠지만 그래프를 먼저 한번 좀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고빈이 만약에 그래프에서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다른 그래프랑 이렇게 만나는 이 교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것은 뭐랑 똑같다고 그랬죠? 교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것은 자, 얘는 fx랑 얘가 gx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이 교점의 x좌표 그래프상에서 교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 것 같다? 혜민이 기억납니까? 그래프상에서 교점의 x좌표랑 같은 의미는 연립한 방정식의 해와 같아요. 연립한 방정식의 해와 같다. 방정식의 해와 같습니다. 연립한 방정식 해. 연립한 방정식의 해라는 얘기는 fx랑 gx라는 두 개의 그래프 함수가 있다면 얘네들을 밖에 놓는 거예요. fx랑 gx랑 밖에 놓는 거죠. 그럼 이해를 시켜주면은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무변을 뭐로 만들어주는 거? 이꼬르 빵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꼬르 빵, 무변을 이꼬르 빵으로 만들어주고 이 왼쪽에 있는 거를 풀어서 x가 나면 나머지 다 넘겨주면 방정식의 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는 뭐, 또 x는 뭐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해봅시다. 그럼 이 두 개가 의미하는 건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프상에서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프상에서 교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방정식의 해와 같다. 이걸 이미 알고 있어야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x 세제곱이랑 x 4제곱의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거 적었죠? 적어도 되지? 그냥 적어도 돼? 적어볼까? 자, 그렇다면은 x 세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x 세제곱의 그래프. x 세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x 세제곱이다 라고 한다면은 원점을 지나겠죠. x에다 0 넣어주면 0 나오니까 맞아요? x에다 1 넣어주면 1 나오고 2 넣어주면 8 나오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죠. 마찬가지로 음수 넣어도 마찬가지고 쭉 밑으로. 그 다음에 x 5제곱의 그래프는 좀 어떻게 될까요? x 5제곱의 그래프는 생긴 형태는 비슷해요. 근데 y축에 더 가깝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x 5제곱의 형태의 그래프는 x 5제곱. x 7제곱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더 가깝게 그려지겠죠? 기하급수적으로 더 가깝게 y축에 더 가깝게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홀수인 경우. 그래서 x의 n제곱이 홀수인 경우. x의 n제곱이 n이 이제 홀수인 경우죠. y 콜 x n제곱에서 n이 홀수인 경우. n이 홀수인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그려져요? 2차 함수 어떻게 그려져? 2차 함수 포물선의 방정식이죠? 이렇게 그렇죠? 포물선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x제곱이다. x 4제곱은 어떻게 그려져요? x 4제곱은 더 좁게 그려지겠죠? y축에 더 가깝게 그죠? x 4제곱 x 6제곱은 더 가깝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y축에 더 가깝게 그려질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fx라고 해봅시다. 얘네들이 이제 fx. 얘네들이 fx다. 함수.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fx다. 라고 해봅시다. fx다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화 배웠죠? 상수함수가 뭔지는 알죠? 상수함수 어떻게 그려진다? x축이랑 평행을 그려지죠. 맞아요? 그럼 얘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x 세제곱이 8이다. x 세제곱이 8이다.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이 방정식 풀었을 때 만족하는 실수는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맞아요? x 세제곱을 얘를 fx라는 함수라고 생각하고 우변을 gx라는 함수, 상수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8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y = 8. 그러니까 gx
그럼 fx랑 gx랑 같게끔 하는 거 x 세제곱이랑 같은 점은 몇 개 나와요?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쵸? 맞아요? 연립한 방정식이 해가 몇 개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어떨 때? 2일 때. 나머지는 무슨 근이야? 허근인 거지. 교점이 하나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거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야. 교점이 하나밖에 안 지킨다는 얘기는. 이해되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x좌표, y좌표는 실수 좌표계거든. 실수 좌표계는 크기를 비교할 수 있잖아.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작은지 알 수 있잖아. 허수는 크기 비교를 할 수 없죠. 점을 찍을 수 없단 말이야. 이 좌표 상에다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교점이 한 개 나온다는 얘기는 실근이 한 개 나온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이 gx 부분이 양수여도 근이 한 개 나오죠. 근이 한 개 나옵니다. 근이 한 개. 만약에 x 세제곱이 0이다. x 세제곱이 0이다. 그럼 어디를 지나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는 거죠. 네, 원점을 지날 때 이게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x 세제곱이 0일 때 근이 몇 개 나와요? 근이 또 한 개 나오죠. 하나 더 한 개. 그다음에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마이너스 8이면은 이 정도 제가 지나가겠죠? y가 마이너스 8, gx가 마이너스 8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점 몇 개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 개다. 양수일 때도 한 개, 0일 때도 한 개, 음수일 때도 한 개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죠? 얘가 나중에 이제 표로 나와져 있지만 표를 암기할 필요가 없어. 표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떠올려 보면 홀수 차일 때는 x의 n제곱이 n이 홀수일 때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양수일 때도 한 점에서 만나고 0일 때도 한 점, 음수일 때도 한 점에서 만난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림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표를 외우는 게 아니고. 자, 마찬가지로 한번 또 볼까요? x제곱이 16이다 라고 한다면은 큰가? 9라고 할까요? 네, 9라고 해봅시다. x제곱이 9다. 그러면 이쯤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맞아요? gx가 9일 때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노란색이랑 초록색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나죠? 그렇죠? 네,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실근이 두 개 존재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x제곱이 9다. 그럼 얘는 근이 몇 개 나와요? 근이 두 개 나오죠. 근이 두 개 나옵니다. 어떨 때? 얘가 양수일 때 근이 두 개. 자, 마찬가지로 x제곱이 0일 때는 근이 몇 개 나와요? 얘 다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이 꼭지점이니까 하나죠? 그렇죠? 근이 한 개입니다. 근이 한 개. 자, 그러면 만약에 x제곱이 마이너스 9가 되면 x제곱이 gx가 마이너스 9다. 몇 개 나와요? x제곱이 마이너스 9인 거? 햄이 몇 개? 응? 두 개? 노란색 그래프랑 초록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에서 만나냐고 안 만나냐고 안 만나잖아. 그래프에서 만나야지 실근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프에서 안 만나면 실근이 없는 거라니까. 그죠? 내가 이 실자를 안 써서 그런가? 실근이라는 말 안 써서 알려보십니다. 실근이 몇 개? 빵개. 그쵸? 안 만나니까. 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양수면은 근이 두 개, 음수면 0이면 근이 한 개, 음수면 실근이 빵개. 되겠죠? 표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림을.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와볼게요. 자, 세 번째, 거듭적분 중에서 실수인 n제곱 혹은 a 구하기입니다. 그래서 n이 짝수인 경우랑 n이 홀수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렸어. 그래프를 먼저 떠올려 주는 게 좋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실근 양수, 음수로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A가 양수일 때
실은 양수, 음수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짝수인 경우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니까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뭐밖에 없어요? 0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죠. 안 만나니까 실근이 없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누어서 말로 써져 있는 것보다 도식화, 그래프, 그림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자, n이 홀수인 경우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실수인 것은 어디에서나 다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양수도 한 개, 0도 한 개, 음수일 때도 한 개. 되겠죠?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해봤지만 표를 굳이 우리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거 떠올리면 돼? 그림으로 떠올리면 돼. 아시겠죠? 앞을 해설해 보시면은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보기에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그려봐라 라고 했습니다. 10의 제곱근이에요. 10의 제곱근이니까 얘는 뭐 하는 거죠? 뭐뭐의 n제곱근의 형태니까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렇죠? 고빈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0의 제곱근이면 방정식 어떤 거 구하라는 얘기지? x제곱이 10인 거 이거 구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수인 거 구하는 거니까 x는 그렇죠. 뿔만 루트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27의 세제곱근이에요. 가영이 이거 10으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x 세제곱 어떤 수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세분 곱하면은 27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실은 어떤 거 있어요? 네, x가 3이죠? 나머지는 허근이죠. 그렇죠? 실근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요? 10으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 그래서 실근인 거는 뭐밖에 없어요? 어? 응?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 2밖에 잘했습니다. 81의 4제곱근은 10으로 쓴다면 x의 4제곱이죠. 이게 81이니까 얘는 x가 3일 때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3일 때도 있겠죠? 그렇죠? 없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일단 포커스를 보면은 뭐 n제곱근 a는 x는 a의 n제곱근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죠. 얘는 한 개밖에 없죠. 기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두 개 이상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큰 집합이다라는 얘기겠죠. 그냥 기호를 읽는 거니까. 아시겠죠? 아, 집합 배웠지?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 또 보겠습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이제 우리가 루트라는 것은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냥 루트라는 것은 제곱근이라는 것은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2가 만약에 루트 2다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 거죠? 어떤 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2가 나오게 하는 수를 표현하는 거야. 왜냐면 이거 무리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서는 없어서 이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루트라는 기호를 쓰는 거죠. 맞아요? 이거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는 뜻이야? 얘는 자주 쓰이기 때문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2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표현하는 거. 이 방정식을 풀 때 이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x 세제곱이 2다. 어떤 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2라는 숫자를 어떤 숫자 x를 표현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는 거야 이제? 세제곱근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거야. 세제곱근. 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거를 3번 곱하면 요 세제곱근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온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렇죠?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는 x만 남기고 나머지 다 이항을 시켰죠? 맞아요? 그죠? 그럼 x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이항을 시켜주려면 양변에
거를 똑같이 거듭제곱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 네모에 들어갈 게 뭐겠습니까? x만 남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에 의한다면 얘네 둘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2 곱하기 네모를 한 것이 뭐가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야? x가 나오게끔 하는 거잖아.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x만 남기는 거니까. x만 남기고 나머지 다 이항을 시켜주는 거야. 좀 덥지 않니? 꺼도 되니? 자, 그러면 양변에 뭐 해주면 되겠어? 2분의 1을 제곱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2분의 1 해주면 됩니다. 2분의 1.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해주면 뭐 나오는 거야? 1 나오지, 1. 그렇죠? x의 1제곱. 그럼 얘도 똑같아, 얘도. 얘도 양변에 2분의 1제곱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2의 2분의 1제곱인데 이 2의 2분의 1제곱이 의미하는 게 뭐랑 똑같은 거야? 루트 2랑 똑같은 거야. 루트 2.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는 루트 2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세제곱근도 마찬가지겠죠. 세제곱근 표현하는 것도 근호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뭐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수로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2의 2분의 1제곱이 루트 2랑 표현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얘도 2의 3분의 1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해되겠습니까? 되시겠죠? 그럼 x의 4제곱은 4제곱이 2다. 그럼 x는 4제곱은 2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물론 하나 더 나오겠죠. 얘는 짝수니까. 그쵸? 요거거나 아니면 또 뭐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4제곱은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 그래서 얘를 거듭제곱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얘는 뭘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수 계산하는 게 익숙하잖아. 이 거듭제곱근으로 계산하는 거구나.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은 n제곱근 a랑 n제곱근 b가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루트 2랑 루트 3이 곱해진다. 그럼 얼마 나와요? 루트 6이죠? 그러니까 근호가 똑같으면 안에 있는 거 그냥 곱해주면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4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2에다가 루트를 한 번 더 씌웠어. 그럼 이게 뭐겠어요? 루트 2에다 루트 한 번 더 씌웠어. 여기가 2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루트 2는 뭐라고 그랬어요? 2의 2분의 1제곱이잖아. 또 루트 2니까 또 2분의 1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얘를 곱하면 얼마야? 2의 4분의 1제곱이지. 그렇죠? 그럼 얘를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면 4제곱근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물론 자리 바꿔서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루트 2에다가 세제곱근을 또 붙였다라고 한다면 얘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2의 2분의 1제곱에 3분의 1제곱인데 어차피 얘네들은 자리 바꿔도 된다 이 말이 되겠죠. 3분의 1제곱에 2분의 1제곱이랑 똑같은 결성을 걸 거니까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마찬가지로 n제곱근이니까 n제곱근이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 번에 묶여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얘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루트 2랑 루트 3이 있다 라고 한다면 AB가 양수일 때만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소수 다루지 않아요. 왜냐면 좌표 찍을 거기 때문에 그래프 그릴 거기 때문에 얘는 복소수인 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단원 자체에서는. 그래서 AB가 양수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루트 3분의 2거 맞습니까? 얘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2의 2분의 1제곱을 3의 2분의 1제곱으로 나눴다. 얘는 3분의 2의 2분의 1제곱이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이 가능하다는 얘기. 똑같은 게 있다면 약분이 가능하다. 만약에 예를 들면 또 어떻게 있을까요? 6제곱분의 2의 8제곱분이다. 이런 게 있다. 8제곱이다. 해봅시다. 그럼 얘도 지수형으로 바꿔 써준다면 2의 8제곱에 6분의 1제곱이나 마찬가지죠.
그쵸?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 했어? 곱해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그쵸?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의 3분의 4제곱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얘를 다시 거듭제곱의 형태로 바꿔 써준다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의 3제곱을 4제곱권 씌워주면 되지. 그쵸? 그러니까 얘는 6하고 8이 있다. 그럼 똑같이 2로 나눠주면은 4하고 3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쵸? 아니, 3하고 4지. 3하고 4. 그죠? 되시겠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보내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얘는 차례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없다. 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했을 텐데 A의 2의 2분의 1제곱이다. 그거의 3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어차피 곱해진 거랑 똑같은 거니까 2의 3제곱을 2분의 1제곱 한 거나 마찬가지다. 같은 결과다.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거듭제곱의 성질 한 번씩 다 봤고요. 쭉 가볼게요. 이거는 다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복소수는 우리가 이제 지수랑 무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단원을 보면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지수 함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수 함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복소수는 이 단원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함수에 찍을 수 없으니까 점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보기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은 각자 익숙할 정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선생님이 계산 연습은 해줄 수가 없어. 본인이 직접 해야 돼.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고요.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기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수의 크기를 비교해봐라. 보겠습니다. 자, 세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뭐 밑을 맞춰주거나 아니면 지수를 맞춰주는데 얘를 다 지수 형태로 바꿔서 써본다면 4제곱은 3이니까 이거 지수 형태로 바꿔서 써주면 되겠지, 우빈? 3의 4분의 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3분의 1제곱이고요. 이게 6분의 1제곱이죠. 야, 얘는 밑도 같지 않고 다 지수도 다 다르네. 그쵸? 자, 그럴 경우는 지수의 분모를 다 맞춰줍니다. 지수의 분모를 통일해줍니다. 지수의 분모를 통일해주면은 4하고 3하고 6이니까 얘 뭘로 바꿔 써주면 돼요? 3의 12분의 3제곱 2의 12분의 4제곱 6의 12분의 2제곱으로 다 바꿔 써줄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얘를 움직일 필요 없고 자, 얘를 다시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바꿔준다면 다 12제곱근으로 표현되겠죠? 그죠? 네. 그럼 12제곱근 3의 3제곱이니까 27. 그 다음에 12제곱근 2의 4제곱이니까 16. 그 다음에 12제곱근 6의 제곱이니까 36.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크면 더 큰 숫자나. 그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12제곱근, 12제곱근, 12제곱근 똑같으니까 가장 큰 수는 어떤 겁니까?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얘가 가장 작은 수가 되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지수를 분모를 통일해준다. 거듭제곱 형태로 바꿔서 써주면은 루트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더 큰지 알고 있으니까.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더 알아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여러분들도 실수하기 좀 쉬운 게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이제 A가 실수고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는 뭐 다음 만족하겠죠. N제곱근 A에 또 N제곱을 하면 실수니까 N이 홀수든 짝수든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그죠? 뭐 7이든 아니면 뭐 마이너스 8이든 그렇죠? 그냥 다 안에 있는 게 그대로 튀어나올 테지만 얘는 루트 n제곱근 a에 n제곱 해주면은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홀수면 그냥 그대로 다 튀어나오면 되지만
만약에 n이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n 짝수인 경우는 짝수 제곱근인 경우 야 안에 있는 것도 오늘 계산해줘야죠? 그렇죠? 홀수인 경우는 그냥 그대로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오면 되지만 얘는 마이너스 7에 8제곱 한 다음에 8제곱권 취해를 준다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을 8제곱 했으니까 양수로 바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주의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 그냥 없애버리고 마이너스 7을 하는 때도 있어. 공부 잘하는 애들도 이런 거 막 앞에 막 1번 문제 막 틀리고 그런단 말이야. 이런 것들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기생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이 앞부분이 기생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이너스 5가 아니라 5여야 되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유형이죠. 거듭제곱근의 뜻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도잘 나와요. 개념이 앉아있으면 내가 처음에 물어본 것들 있죠? 방정식을 푸는 거냐, 아니면 기울이 있는 거냐. 그거 자체도 틀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1번 문제, 2번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음 거듭제곱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면 밑에 이제 풀이가 나와져 있으니까 우리 예제를 한번 볼까요? 밑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듭제곱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우리 언제 친구니? 종소리 좀 쳤니? 아니 얘기해줘야지. 아유씨.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합시다.